그날 모두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차정원은 그날도 조용히 숨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가짜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정교한 거짓이 언제쯤 폭발하게 될지 그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얼마나 차갑게 끓어오르고 있는지를요. 한때 정원은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던 유망주였습니다. 22살, 그녀가 디자인한 이중성화 종싱이라는 작품은 프랑스 파리의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진 드레스. 앞에서 보면 순백의 웨딩드레스였지만 뒤에서 보면 피처럼 붉은 장례복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두고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꿰뚫는 천재적 통찰이라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 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이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빠는 안 그랬다고 했잖아요. 법정을 나서던 17살 정원의 외침은 무참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녀가 파리에서 돌아온 날 집 앞에는 살인마의 딸이라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문을 닫았고 학교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참했던 건 친엄마 한예라에게 버림받았다는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엄마를 찾아 건양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 정원이야. 엄마,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줘. 하지만 한예라는 검은 선글라스 너머로 딱 한 번 정원을 쳐다본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보내세요. 다시는 이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어린 딸을 외면하고 뒤돌아서던 엄마의 차가운 뒷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흉터가 되어 정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이후 차정원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수상 경력도, 디자인 포트폴리오도, 심지어 SNS 계정까지 모조리 삭제되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그녀의 존재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정원은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내립니다. 거짓이 아닌 척 연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아예 거짓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길이었습니다. 3년 후 차정원은 죽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되었고 화장된 유골은 무연고 묘지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원은 살아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인생을 손에 쥐고요. 그녀가 만난 사람은 공난숙이었습니다. 당신 딸, 주영채 말이에요. 제가 그 아이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공난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의 친딸 주영채는 해외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어머니의 돈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건양그룹 며느리 자리는 공난숙의 오랜 꿈이었지만 영채는 그 꿈을 이룰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를 건양그룹 안으로 들여보내 주세요. 진세훈과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대가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드릴게요. 돈도, 지위도, 권력도. 공난숙은 웃었습니다.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명심해. 내 딸 행세를 하는 순간부터 넌 내 것이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물론이죠, 어머니. 정원의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형외과 수술대에 누운 정원은 마취제가 퍼지는 순간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얼굴도 지워야 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고 정원은 주영채의 얼굴로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본 순간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예라, 진태석, 기다려. 정원이 가짜 이름인 주영채로 건양그룹에 발을 들였을 때 그곳은 이미 수많은 욕망과 추악한 비밀이 뒤엉킨 전쟁터였습니다. 첫 만남은 진세훈과의 소개팅이었습니다. 주영채 씨 맞으시죠? 세훈은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정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세훈 이사님. 편하게 세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곧 가족이 될 텐데. 세훈은 웃었지만 정원은 그의 눈 속에서 희미한 슬픔을 읽었습니다. 이 남자도 무언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 회사의 무게,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인생. 전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정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 결혼이 사랑에서 시작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요. 세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하지만 정원의 진짜 시험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건양그룹의 부회장이자 정원의 친어머니인 한예라와의 첫 대면.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주영채입니다. 한예라는 천천히 정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은 며느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적을 파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주영채 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정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눈에 밟히네. 특히 그 눈빛이. 한혜라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여자가 혹시 자신이 지워버린 과거, 한영순이라는 본명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독초처럼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한혜라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식조차 도구로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정원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그녀의 견고한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영채라는 여자 뒤를 캐봐. 출생기록부터 학력, 해외 거주 기록까지 샅샅이.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진태석 명예회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중후하고 품격 있는 기업가였지만 그의 손은 이미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짓밟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채 씨,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진태석은 정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정원은 그 온기 아래 숨은 차가운 계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세훈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은 여린 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가문에는 규칙이 있어요. 가족의 비밀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정원은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환영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장본인이 바로 진태석이라는 것을요. 20년 전 건양그룹의 비자금 관련 증거를 확보했던 기자 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당시 건양그룹 경리부장이었던 차기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차기범은 그 기자에게 증거를 넘기려다 오히려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진태석의 지시를 받은 경호팀이었고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아빠, 나 믿어줘. 반드시 진실 밝혀낼게. 교도소 면회실에서 정원이 한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정원이 자신의 친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도 눈 하나 감지 않았습니다. 자식조차 장기말로 여기는 그의 세계에서 혈연은 오직 권력을 위한 조건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원의 곁에는 주하늘이 있었습니다. 투자회사 스카이 퀘스천의 대표인 하늘은 어린 시절부터 정원을 지켜봐 온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12살 정원은 엄마 한혜라를 찾아 헤매다 한강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건 같은 또래의 소년, 주하늘이었습니다. 왜 울어? 엄마가 날 버렸어. 엄마가? 하늘은 조용히 정원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아빠 얼굴 모르고 써. 엄마는 나한테 아빠 얘기 한 번도 안 해줬거든. 두 아이는 그날 밤 한강변에서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둘이 힘내자.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 약속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가짜 인생을 살아가며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도 하늘이었습니다. 정원아, 그만해. 이러다 진짜 내가 누군지 잊어버릴 것 같아. 성형수술을 앞둔 정원에게 하늘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하늘아. 차정원은 이미 죽었어. 이제 주영채로 사는 수밖에 없어. 그래도 내가 복수하는 거 지켜봐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하늘 역시 평범한 관찰자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주상철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그 배우의 건양그룹과 진태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하늘은 정원과 같은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하늘의 아버지 주상철은 30년 전 건양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언하기 직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그의 죽음은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우연이 아니었어. 하늘이 확보한 30년 전 교통사고 보고서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위험한 공범이었습니다. 이 모든 판을 뒤흔든 또 다른 인물은 공난숙이었습니다. 주영채의 친엄마로 알려진 그녀의 손에는 훨씬 더 오래된 비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두상철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공난숙은 그 비밀을 무기로 한혜라와 진태석을 압박하며 불을 쌓아왔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는 걸 세상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전 25살 공난숙이 진태석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뭘 원하는 거요? 많지 않아요. 그냥 제가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요. 그렇게 공난숙은 건영그룹의 그림자 속에서 기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욕망은 끝이 없었고 자신의 딸을 재벌가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 어떤 거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나타나 진짜 주영채의 자리를 대신하자 공난숙은 노골적인 탈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차정원 씨, 아니 주영채 씨?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공난숙이 정원을 불러냈습니다. 당신 본명이 차정원이라는 거 한혜라 부회장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요. 당신 성형 전 사진 내가 다 갖고 있어요. 정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뭘 원하세요? 건양그룹 지분 5%, 그리고 매달 10억씩. 미쳤어요? 미친 건 당신이지. 가짜 신분으로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려는 게 정원의 정체를 폭로하겠다며 건양그룹의 지분을 요구하는 그녀의 탐욕은 모든 인물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은 진세훈이었습니다. 정원의 가짜 신분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를 사랑했던 세훈은 아내의 정체와 부모님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신적으로 붕괴됩니다. 결혼 1년 만에 터진 폭탄이었습니다. 영채. 아니, 당신 진짜 이름이 뭐요? 술에 취한 세훈이 정원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 거짓말하지 마. 당신 주영채가 아니잖아. 공난숙이 흘린 정보가 세훈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사랑한 사람이 누구야? 차정원? 주영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세훈은 울먹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랬어? 왜 나를 속였어? 정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존경했던 아버지 진태석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정원에 대한 사랑은 배신감과 뒤섞여 폭력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것 같아? 절대 안 돼.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나아. 세훈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의구심 속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막내딸 진샘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철부지 재벌가 딸이었던 그녀는 가족들의 이면을 목격하며 서서히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언니, 진짜 누구예요? 어느 날 세미가 정원의 방에 몰래 들어와 물었습니다. 세미야, 오빠가 매일 밤 울어요. 언니 때문에. 언니가 거짓말쟁이라고.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세미는 울었습니다. 전 언니를 좋아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언니는 처음부터 우릴 이용한 거예요? 주영채와의 묘한 유대감 속에서 진실에 다가가던 세미는 아버지 진태석의 냉혹한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는 더 이상 그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 갈등의 틈새에서 기묘한 예언을 던지던 홍 셰프는 인물들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건양가 사람들이 찾는 식당의 주인인 그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한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홍 셰프가 한혜라에게 속삭였습니다. 뭔데요? 혈연이요. 회장님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식들이 만약 회장님의 피를 한 방울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혜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태석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혈연이라는 암시를 흘리며 한혜라의 마음속에 배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홍 셰프의 말대로 마침내 공난숙은 숨겨왔던 마지막 패를 꺼냅니다. 주영채가 자신의 친딸이 아니며
진짜 친자는 바로 주하늘이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공난숙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습니다. 주하늘이 제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세상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태석 회장입니다. 30년 동안 아들을 숨겨야 했던 공난숙의 사연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악행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차정원은 이 거대한 혼돈을 놓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녹취 파일과 증거들을 모아 진태석을 압박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끝입니다. 정원이 진태석 앞에 USB를 던졌습니다. 이 안에 2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다 들어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살인 교사, 증거 조작, 그리고 정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만든 모든 과정이요. 진태석은 정원이 친딸이라는 점을 이용해 회유하려 했습니다. 정원아, 아니, 영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내 친아버지란 걸 너도 알고 있잖니? 그 말을 정말 믿었느냐는 그녀의 한마디에 진태석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믿어야 하죠? 자식을 도구로 쓰는 사람의 말을요. 마침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특종입니다. 진태석 회장의 자녀들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 아닌 것으로 밝혀져 진태석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자식들 중 누구도 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진세훈, 한혜라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 진샘이, 한혜라가 혼외정사로 낳은 딸, 주하늘, 진태석과 공난숙 사이의 친아들. 혈통으로 완성된다고 믿었던 그의 왕국은 가장 원초적인 뿌리부터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세훈과 진샘이마저 등을 돌린 순간 고립된 진태석은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건 음모야. 다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 정원과 하늘은 서로를 위해 잠시 거리를 두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하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이제 차정원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정원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화려한 세계가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진실과 무거운 책임만이 남았습니다. 차기범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년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아빠, 정원이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원아, 정말 내가 맞니? 응, 나야 아빠. 이제 진짜 내 모습으로 살 거야. 친밀했던 거짓들이 모두 벗겨진 뒤에야 이들은 비로소 진짜 자신의 이름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끝은 완벽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한 인간이 과연 예전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원은 한강변에 홀로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울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진실과 마주한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삶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지만 진실은 영원히 남는다. 구독, 좋아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